자,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무시하면 되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그런 배경을 살펴볼게요. 3.1운동 있죠. 3.1운동 이후 3.1운동의 의의라고 했었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체계화, 조직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는 한성 정부가 있고, 서울 한성. 그다음에 이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연합해서 묶어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은 이걸 해도 이 한성 정부가 메인입니다. 한성 정부가 메인이고, 장소는 여기 상해가 이제 외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와 있어, 외교로. 그래서 그 대사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상해를 위치를 이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들은 대부분 대한국민의회에서 따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상해에다 한 이유는 일본의 영향력이 낮고 외교 활동하기에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해에다가 둔 겁니다. 자, 이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자, 정치는 보면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 지금하고 똑같죠. 그 민주공화제야. 삼권 분립 이때부터 한 거야. 19년도부터. 자, 입법에는 임시의정원은 입법을 맡았고, 국무원은 지금 행정 업무죠. 행정 업무. 법원, 사법. 그래서 행정, 이게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공화정부야. 공화정부. 대통령에는 이제 이승만, 이제 왕이 없는 거야. 대통령 선출하는 거지. 그다음에 밑에 국무총리로는 이동휘가 있습니다. 이동휘 좀 얼마 있다가 잘립니다. 이승만이 잘라버려요. 자, 이승만이가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제연맹이라고 돼 있죠. 여기 국제연맹. 이게 1919년 2월 달 정도 돼.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에서 만든 기구거든.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를 위임한다고, 위임 통치를 요구를 합니다. 가뜩이나도 없는 나라를 갖다가 얘네들한테 통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이 사실이 알려졌어. 그래서 신채호랑 박용만이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모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대표회의, 근데 이 영향이 컸죠. 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열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개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됩니다. 잘 안 보이죠? 창조파와 개조파가 싸우게 돼. 이 창조파는 신채호야. 그냥 아예 다 뜯어 고치자. 신채호. 다 새롭게 해버리자. 얘는 아니다. 잘못된 것만 바꾸자. 안창호입니다. 요렇게. 이제 임시정부랑 뜻이 안 맞아서 다 나가게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김구가 사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게 김구라서 대표하는, 이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지. 자, 요런 일이 벌어졌고, 자, 여기 보면 외교하고 무장투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런 다툼이 있었어. 외교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해야지 어떻게 외교 가지고 되겠냐 요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가지고 또 이제 다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나 이런 사람들은 무장투쟁 쪽에 가까웠지, 신채호나. 반면에 이제 안창호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특히 이승만, 외교를 많이 주장을 했고. 자, 경제 쪽을 볼게요. 굳이 경제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이 연락기구로서 활동하는, 연락기구로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통제, 그다음에 교통국, 이렇게 있다라는 거. 뭐 정보 수집하고 연락 업무를 맡는 거야. 그러니까 상해에서 있었던 일들을 국내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리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정보들을 또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알려주고 하는 거야. 근데 걸립니다. 일본한테 21년도에 걸려가지고 조직이 와해돼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다음 또 하나, 연락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애국 공채라고 해서,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네. 애국 공채라고 해서 이런 것도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면은 돈을 줄 테니까 일단 이 종이 쪼가리 받고 지원 좀 해달라,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은 군자금 같은 것도 모집을 하고 이제 연통제나 교통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고. 일용양행,
백산상회, 부산에 이제 안희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회사 같은 건데, 그렇게 보면 가게라고 보면 돼. 근데 거기가 비밀 그런 기지라고 보면 돼, 국내에서. 자, 군사 보겠습니다. 군사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아가지고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군무부가 있고요. 이제 광복군 사령부 이렇게 돼 있고, 국내에서는 광복군 총영, 남만주에는 육군주만 참의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근데 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한인 애국단, 이제 김군대 31년도 때 한인 애국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제 한인 애국단을 엄청 알리게 된 거지. 여기 리더는 이제 김구였고, 이봉창 같은 경우는 원래는 김원봉한테 가려고 했는데 누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김구한테 간 거예요. 김구한테 가서 이제 얘가 이제 히로히토 천황, 일본에서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얘가 봤을 때 천황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김구한테 가서 폭탄 하나 주셔 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윤봉길 2번 타자 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상하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이죠. 그걸 했는데 와, 엄청난 되게 영향력이 컸어. 그래서 이봉창 때도 마찬가지고 윤봉길 때도 그렇고 중국 신문이 굉장히 얘네들을 이렇게 찬양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의 당시 리더였던 장제스라고 하는데, 장개석입니다. 장개석. 잘 모르겠구나. 장개석인데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임시정부를 엄청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1940년에 가면 한국 광복부 으로 이렇게 다시 개편을 합니다. 김구, 지청천, 이제 김원봉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외교로는 무슨 일을 했냐? 임시정부가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었다. 김규식 아저씨를 독립청원서를 발송했고, 구미,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죠. 워싱턴에 이승만이 여기서 활약을 했고, 이승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등기하면은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로는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 이거 독립협회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 있었지. 독립협회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신문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야. 그다음 임시사료편찬소라는 걸 합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조선사 편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이제 만들었죠. 임시정부 안에서 사료편찬소. 그래서 처음에 이광수 괜찮았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안창호, 이렇게 안창호의 제자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후배격이고, 여기서 펴낸 게 한일관계 사료집하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제 피의 역사 이렇게 본 거예요. 박은식 아저씨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요 정도. 임시의정원, 공무원, 법원 정도. 국제연맹, 이것도 중요하죠. 자, 임시정부의 역사인데 이것도 잠깐 이렇게 살짝만 살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 9월달에 만들어졌죠. 23년도 때 국민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했기 때문에 창조파와 개조파가 하고 이제 성과는 없었고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25년도 때 이승만 탄핵됩니다. 그래서 아웃되고요. 2대 대통령 박은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박은식이 금방 또 그만둬요. 그만두고 31년도 때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이봉창, 윤봉길, 요때 임시정부가 중국 눈에 들어오게 돼. 와, 얘네 뭐지? 그래서 도와줘야지. 중국인이 못한 거를 조선인 한 명이 해냈네. 막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대서 특비를 한 거지. 40년대 이제 상해에서부터 계속 이동을 해요. 이제 충칭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임시정부가 이제 피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으면 임시정부가 여기 있다가 막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여기 이제 준경이라는 도시, 이제 충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40년대 때 여기 나왔죠. 한국 광복군 이때 이제 만들게 되고, 한국 광복군에 나중에 누구지?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오죠, 여기로. 그다음 조선의용대에서 김원봉을 안 따라갔던 애들은 김두봉이 있는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북한 나중에 인민군이 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라서 OSS 협력, 미국 전략정보국에서 이제 같이 활동했다라는 거. 41년에 우리나라 이제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건국 강령, 조소왕이 쓴 거, 삼균주의에 근거해서 삼균주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나와 있죠. 삼균 세 개가 균등해야 된다. 이거가 31년도에 한 거지. 임시정부 10년 후에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채택을 하는 거야. 자, 삼균은 개인과 개인 균등해야 돼. 민족과 민족 균등해야 돼. 국가와 국가 균등해야 돼. 그럼 균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인과 개인은 많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민족과 민족끼리는 자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균등한 거다. 스스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국가와 국가는 내정 간섭하지 않아야 돼. 이게 균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과 개인은 뭐가 균등하냐?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평등인데, 정치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면 보통선거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개인과 개인이 평등한 거야. 경제적으로 평등하려면 생산기관을 국유화해야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근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다 막 엄청 좋아했던 건 아니야. 대부분 사회주의가 이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본주의 폐해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잖아, 그렇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기관, 물건을 생산해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장 있지, 그거를 국유화,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평등하려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아무튼 공교육 그 교육비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상교육. 이렇게. 이 삼균주의를 이미 1931년에 얘기를 한 거지. 이제서야 이게 좀 이루어졌고, 이거는 뭐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막. 근데 사실 임시정부에서 내걸었던 강령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잖아. 근데 지금 뭐 사회주의 얘기하면 뭐 북한 빨갱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완전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됩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자, 임시정부의 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이것도 간략하게만 볼게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개헌, 첫 번째 개헌 대통령제. 그러니까 1차 개헌에는 그렇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얘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제였어.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자, 2차 개헌 25년 누구지? 국민 대표회의 끝나고 대통령 이승만 탄핵시킨 다음에, 탄핵된 대통령이 두 명이네 우리나라. 이승만하고 박근혜 이렇게 있죠. 자, 국무령 중심으로 갑니다. 국무원 여기 있죠. 어디 행정부 이렇게 국무령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라는 얘기야. 내각이 관리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박은식보다도 내각인 김구가 힘이 셌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도 이제 그만둬 버리죠, 대통령을. 27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이게 뭐냐면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자 이거예요. 1년씩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당치고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40년도에 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들은 임시정부의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제 4차 개헌을 하면서 주석제로 바뀌죠. 주석제. 그리고 이제 해방되기 1년 전에는 주석과 부주석 같이 가는 거. 이때 당시 부주석이 김규식 아저씨였거든. 김규식 아저씨는 해방 이후에도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여기까지 보면 이제 임시정부. 별얘기를 다 했네.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톱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지워줄게. 이런 거 지워주고 다 지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필기를 하면 되겠죠. 확대시켜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필기한 다음에 딱 뒤로 가기가 있으면 저장이 이 상태로 저장 안 되고 편한데, 일일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지워야 돼.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좀 불편하다. 자, 됐나? 깔끔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